안녕하세요. 배구매거진 돌팔이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마 위에 오른 박미희 감독의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쌍둥이 없이 치렀던 첫 번째 경기 2월 11일에 한국도로공사전, 흥국생명전 대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있었고, 지금 두 번 했죠. IBK전도 있었죠. 어쨌거나 두 번 다 완패. 한 번은 리그 전 모든 경기 중에서 최단시간 패, 하나는 최저 득점패로 기록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특히 첫 번째 도로공사전에서는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그래서 중간에 주전을 또 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거기에서 또 김연경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고 벤치에서도 응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1세트 때 딱 공격 성공하고 나서 자, 굉장히 큰 소리로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박예진 세터의 토스를 받아서 공격을 성공한 다음에 중계석 마이크에까지 수음이 될 정도로 오버해서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44분, 내가 이걸 미리 적어놨어요. 자, 리시브 받고 직접 또 앵글샷. 그렇죠. 박혜진 세터에게 또 용기를 주면서 끌어주는 모습. 계속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 중반에 박미희 감독이 시합을 포기를 합니다. 시합을 포기를 하고 주전 선수들을 다 닭장으로 이제 불러들였죠. 서브 범실. 김채연 선수가 서브 범실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어두운 표정. 공격을 성공하는 박수를 하는데, 요 표정. 제가 이제 김연경 선수 드래프트 신인 시절부터 2000년대 이제 중반, 2005년, 2006년 그때쯤에 코보에 프로배구에 이제 입단을 해서, 그때 프로배구가 또 시작할 쯤이었죠. 프로배구의 역사랑 같이 배구 인생을 지내온 선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연경 선수의 시합을 봐왔지만은 저런 얼굴은 그때 그 흥국생명과 계약 분쟁 당시 있죠. 그때 막 소송하고 막, 그때 이후로 처음 봅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저 팀 관리를, 주장으로서 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자기를 자책하는 저 얼굴. 배구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것을 이제 자기의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저 얼굴. 이 시합을 내내 보면서, 우리가, 김세영 선수와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시합 보면서 이제, 눈물이 나대? 자, 제가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라 하더라도 감동적인 영화 또는 노래인데 엄청 슬퍼, 가사가. 그러면은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런데 스포츠를 보면서 운다? 제가 한일 월드컵 4강 갔을 때도,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4강 갔을 때도 담담하게 시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포츠도 슬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거. 그 흥국생명 선수와 이제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리 해도 상대가 안 돼. 그런 상황이었고, 이래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현재 영상의 주제. 박미희 감독이 그동안 너무 주전 위주의 훈련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설은 있었거든요. 그동안 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기사도 언제 거야? 2월 10일에 있었던 기사네. 그럼 아주 오래된 거 아니네. 너무 이제 이재영, 이다영 그 쌍둥이 콤비 위주의 훈련을 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조금 후보 선수들도, 벤치 선수들도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어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는 기사도 났었고요. 그게 이제 일단 도로공사전으로 입증이 된 거죠. 사실 2명 빠졌잖아요. 2명 빠진 겁니다. 그런데 리그 1위를 달린다는 팀이 2명 빠지면은 주전이 6명이라고 쳐도 3분의 1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경기력이 그러면은 66%의 경기력은 나와야 되는데 반도 안 나잖아요. 그거는 뭐냐? 나머지 2명이 이제 이재영 선수 대신 김미연 선수가 들어갔고, 이다영 세터 대신 김다솔 세타가 투입이 됐는데, 그런 스쿼드로는 훈련을 하는 거죠. 특히 세타는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코트에 들어가서 안 맞잖아요. 패스를 위주로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됐다. 팬들이 그동안 훈련을 너무 쌍둥이 위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의 의견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자, 이대영 세터가 현대건설에서
이적한 지 첫 번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건설에서 날라다녔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와선 호흡이 안 맞겠죠. 그래서 사실 흥벤저스, 어우흥이라는 스쿼드에 비해서는 물론 연승을 달렸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세터와 이제 공격수 간의 호흡이 잘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설위원들도 그 중계 해설위원들도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다영 세터와 공격수들 또는 센터 간에 호흡이 안 맞는다. 공격수는 주로 이제 루시아, 김연경, 이재영이었죠. 잘 안 맞는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미희 감독이 이다영 위주로 이제 세트 플레이를 많이 시킨 게 아닌가. 그런다 하더라도 벤치 세터, 김다솔 세터나 박혜진 세터를 약간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막 거의 100%를 이다영 위주로 한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죠. 박미희 감독도 물론 안 좋은 마인드인데 엘리트 위주의 성과와 실적 위주의 구단 운영을 하지 않았겠느냐. 전술 운영을. 일단 당면한 경기에서 이겨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후보 세타를 한 20-30%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다영 세터,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다영 세터를 100%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세트 플레이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승률이 높으니까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던 쌍둥이가 빠지니까 팀 전력이 엄청나게 누수가 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의 생각이 김경희의 외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선수들의 이제 어머님이죠. 김경희 세타는 88 올림픽 때 국가대표 세터 진이었고 그 당시 같이 국가대표 세터가 박미희 감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코트의 여우라고 해가지고 아마 박미희 감독이 주전 세터고 김경희 세타가 후보 세터였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코트의 여우라 해가지고 박미희 감독은 배국에서 날아다녔던 분이고, 자 일단 저거는 아닙니다. 김경희 세타가 후배이기 때문에 3-4년 정도 후배예요. 뭐 박미희 감독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담감을 준다? 뭐 그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때 당시는 군기가 더 세잖아요. 선후배 간에.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국가대표까지 같이 하고 친하니까, 친한 후배의 두 자식들이니까 박 감독이 좀 많이 봐줬지 않겠느냐. 쌍둥이 선수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주로 훈련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김경희 세타가 훈련을 가끔가다 참관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박미희 감독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대놓고 물어보대. 근데 의혹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박미희 감독이 펄쩍 뛰었죠. 저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잘 못 이끈 잘못은 있지만은 우리는 프로 구단이다. 동네 배구 구단도 아니고 조기 축구처럼 동네 배구 구단도 아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구단도 아니다. 무슨 학부모가 참관하듯이 그렇게 참관하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는 함부로 못 드나든다. 그 말은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이다.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흥국생명의 훈련하는 과정을 CCTV로 우리 아일랜드 그 프로그램처럼 CCTV로 24시간 관찰하지 않는 이상 뭐 100% 진실을 뭐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뭐 김경희 세타가 박미희 감독한테 언니 뭐 오늘도 왔어 뭐 하면서 같이 옆에서 팔짱 끼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같이 의논하면서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친한 후배의 자식들이니까 심정적으로 아꼈다? 그거는 알 수는 없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봤었던 박미희 감독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적 위주의 성과 위주의 전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기는 쪽으로 과도한 주전 위주의 훈련은 맞지만 외압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실은 알 수는 없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박미희 감독의 지도 역량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이다영 선수가 과거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나친 SNS 중독증, 그걸로 인해서 또 사단이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다영에게 SNS 활동 자제하라고 하긴 했는데, 자, 하긴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끊을 수 있다. 감독은 그냥 관두라고 조언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사실 감독이 그 배구 종목에서 감독의 지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은 축구 감독을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감독은 훈련할 때 막 어떻게 훈련을 막 엄격하게 시키고 평소에 뭐 혼내고 이랬는데 일단 축구 그라운드 들어가면은 축구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또 넓어가지고 감독이 소리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것까지는 있지만은 일단 들어가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배구라는 거는 굉장히 전술의 게임이고, 배구라는 거는 드리블이 없죠. 드리블이 없는 구기 종목입니다.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되고 선수의 몸에 닿는 순간은 굉장히 찰나예요. 6명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구 감독이 작전 타임 때 감독이 뭐 라이트로 보내라, 레프트로 보내라, 백어택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안 따른다? 그리고 평소 훈련할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주전에서 빼버리면 돼요. 빼고 벤치 선수를 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선수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배구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다영에게 SNS 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다. 그런데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놔뒀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과 위주라는 거죠. 이게 성과 위주야. 자, 박미희 감독이 중간중간 시즌을 진행하면서 이다영 세타가 좀 집중을 못하고 제대로 플레이를 못할 때 과감하게 강판시킨 게 2-3번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못해서. 못할 때는 과감하게 강판을 시켜. 근데 SNS를 하지 말라고 한 말을 안 들었을 때 강판을 시키진 않은 거죠. 잘하니까 이거를 허용한 겁니다. SNS를 사실상 허용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경기를, 시합을 잘하니까. 근데 시합을 못하면 과감하게 강판시키고. 근데 참 이게 뭐 여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감독 말 잘 듣고, 학교 스포츠건 실업 스포츠건 감독 말 잘 듣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안 좋은 점으로는 이제 학연지연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대표팀에도 선발이 된다든지 주전으로 선발이 된다든지 하고, 잘해도 말 안 듣고 뭐 튄다 이러면은 이제 안 뽑았죠, 선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도 100% 실력으로만 선발을 했더니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히딩크가 막 국민 영웅이 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력 위주, 경기력 위주로 선발을 하는 그런 게 미덕이 됐던 시절이 2000년대 이후로는 그게 미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죠. 이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력과 경기력 위주가 아니라 인성도 겸비해야만 선발이 되고, 유명 선수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겸비해야 된다는 경향이 이제부터는 발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린 흥국생명과 박미희 감독이 과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 팀으로서도 그렇고 본인의 감독 커리어로서도 뭐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팀을 정상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